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빨려 들어갔던 이 블랙홀 기억하시나요? 가르강티아라고 불리는 이 블랙홀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구상된 모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블랙홀, 가르강티아와 쿠퍼가 5차원 공간 안에 들어가서 머피와 소통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르강티아는 영화 속 우주 공간에 떠있는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물리학자 킵손과 영화 제작팀은 실제 물리학 방정식을 바탕으로 블랙홀 가르강티아를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저 상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블랙홀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블랙홀은 너무나도 강력한 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빛을 굴절시켜버리는데요. 그 결과 블랙홀의 뒤편에서 나오는 빛도 우리 눈에는 꺾여서 보이기 때문에 마치 공간이 휘어져 보이는 효과를 주죠. 이것을 중력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 중력렌즈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블랙홀 앞쪽에 있는 가스 디스크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디스크는 블랙홀의 적도면을 따라 얇고 납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관측자의 시야에서는 가운데 어두운 블랙홀과 그 앞을 가로지르는 평평한 원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토성의 고리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력렌즈 효과가 작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블랙홀 뒤편에서 출발한 빛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크게 휘어지며 위와 아래로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디스크의 뒷면까지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력렌즈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블랙홀 주변의 가스 디스크들이 마치 블랙홀을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입체적인 빛의 고리처럼 보게 됩니다. 또한 가르강티아는 정지해 있는 블랙홀이 아닌 중심을 축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 즉 커 블랙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프레임 드래깅이라고 부르며 블랙홀 근처의 공간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끌려서 함께 돌게 됩니다. 이런 회전 효과는 블랙홀 가까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강해지며 그로 인해 블랙홀 주변의 구조는 단순한 중심 수렴이 아니라 비틀리고 뒤틀린 시공간의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리학자 킵손과 시각효과 책임자 폴 프랭클린은 이 모든 과학적 요소들을 반영해 가르강티아의 시각적 형상을 설계하였고 이 연구는 2015년 논문으로 발표되어 학문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과학적 사실 위에 영화는 또 하나의 상상을 덧붙입니다. 주인공 쿠퍼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에 도달합니다. 그곳은 시간조차 공간처럼 보이고 과거의 특정 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영화는 이 공간을 5차원이라고 설명하며 그 구조를 테서렉트라고 부릅니다. 테서렉트는 원래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정육면체를 한 차원 더 확장한 4차원 큐브를 말합니다. 우리는 3차원까지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테서렉트를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영화는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각 면이 시간의 단면을 상징하는 입체 구조로 표현했습니다. 테서렉트에는 닫힌 3차원 공간이 8개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정육면체를 한 차원 더 확장해 얻어지는 4차원 입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1차원 선분을 복제해서 수직으로 이동시키면 2차원 사각형이 되고 그 사각형을 수직으로 확장하면 3차원 정육면체가 되죠. 같은 원리로 정육면체를 또 한 번 수직 방향, 즉 네 번째 축 방향으로 확장하면 테서렉트가 됩니다. 정육면체에는 면이 6개 있지만 테서렉트는 그 면이 한 차원 올라가서 셀이라는 3차원 볼륨이 됩니다. 이 3차원 셀이 총 8개 존재하며 각각이 3차원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테서렉트 안에는 3차원 공간이 8개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이 중 일부를 시간축에 따라 나열해 쿠퍼가 다양한 시점에 머피 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공간에 여러 개의 3차원 세계가 공존하는 셈이죠. 쿠퍼는 4차원 구조인 테서렉트 안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하나의 3차원 공간에 떠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의 3차원 셀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연결 구조는 테서렉트의 한 면, 즉 쿠퍼가 바라보는 면이 어느 시점에 머피의 방이라는 3차원 공간과 시공간적으로 접촉한 상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퍼는 그 접촉한 상태에서 머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쿠퍼가 앞을 보면 머피의 방 뒤쪽의 면과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테서렉트 내부에서 쿠퍼가 바라보는 방향이 머피의 방 구조와 정렬된 축과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쿠퍼의 시야와 머피의 공간을 구성하는 좌표계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쿠퍼가 정면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머피의 뒷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테서렉트 내부에서 머피의 방은 시간축을 따라 돌출된 여러 개의 방들로 표현됩니다. 이 시간축 돌출은 머피의 각 시간대를 3차원 공간처럼 배치한 것으로 쿠퍼는 이 구조 속에서 특정 시간대의 머피 방과 물리적으로 맞닿는 지점에서만 그녀를 관찰하거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머피의 방은 시간축을 따라 여러 시점으로 존재하지만 쿠퍼가 위치한 3차원 공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지점들만이 실질적인 접점이 되는 것이죠. 이 외의 지점들은 시간축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쿠퍼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관측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시간대의 머피 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쿠퍼는 시간의 흐름 속에 교차된 여러 시점의 머피 침실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은 같은 3차원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퍼가 선택한 방법은 중력입니다. 끈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여러 차원을 넘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끈이 뭐길래 그리고 왜 중력만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끈이론은 세상의 모든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끈이 진동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동할 수 있는데 그 진동 방식에 따라 전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력을 만드는 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린 끈과 닫힌 끈이죠. 열린 끈은 양쪽 끝이 브레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막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인 3차원 공간은 바로 이 브레인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끈이 만들어낸 입자들, 예를 들면 전자나 쿼크 같은 것들은 우리 3차원 안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는 넘어갈 수 없죠. 하지만 닫힌 끈은 다릅니다. 끝이 없이 고리처럼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힌 끈은 전체 공간, 즉 숨겨진 다른 차원들까지 자유롭게 퍼질 수 있습니다.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인 그래비토는 바로 이 닫힌 끈의 진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토는 우리 3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퍼는 중력으로 양자 신호를 보내 머피의 시계바늘을 흔들어서 이진법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테서렉트 장면에 담긴 과학적 원리입니다. 인터스텔라는 모든 것을 증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끝에서 상상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준 영화였습니다.